자, 오늘은 평광현미경의 관찰, 그래서 광물의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5페이지고 부교재는 12페이지. 자, 이 평광현미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암석을 박편 상태로 만들고 그 박편 상태에서의 광물의 광학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다색성, 간섭세, 소광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평광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돋보기로 광석을 관측해 보면 암석 표면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광물의 크기나 매우 작아서 암석의 특징을 자세하게 관찰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암석을 관찰하는 현미경은 우리가 평광현미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물을 관찰하는 현미경은 생물현미경이라고 하고, 암석을 관찰하는 현미경은 평광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암석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냐? 바로 평광현미경은 재물대를 기준으로 상하에 이제 각각 평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물이나 암석에 평광된 빛이 통과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물들의 광학적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굴절하게 되는데, 두 갈래로 굴절하는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하고요, 한 갈래로 굴절하는 현상을 단굴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떠한 빛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이 한 가닥 아니고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복굴절, 그다음에 한 가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단굴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을 무슨 광물이라고 하냐면 이방체 광물, 단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을 등방체 광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평광현미경은 바로 이런 상부 평광, 이게 이제 평광현미경이 생기는 건데요. 이 평광현미경은 일반적인 생물현미경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다릅니다. 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 저반 렌즈, 그다음에 뭐 대물 렌즈, 그다음에 빛이 쏘아주는 거 다 똑같은데, 요 평광판이 하나,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물대가 있는데, 기존 생물현미경과 달리 이 재물대가 회전한다는 것이 이 평광현미경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광현미경은 바로 이렇게 빛의 이런 평광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평광판을 뺀 상태를 개방 밑골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 평광판을 넣은 상태를 직교 니콜이라고 합니다. 또 평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평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이렇게 진행될 때, 빛이 사실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 빛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평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평광이라는 것은 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이 평광판에 그려져 있는 진동 방향에 의해서 한 개의 진동 방향이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의 진동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평광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평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물리 시간에 빛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빛은 매우 복잡한 굴절 방향, 진동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진동 방향을 다 빼고 하나의 진동 방향을 만들어진 게 평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광판을 두 개를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오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예, 수평이니까 여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고 오다가 여기는 수평이니까 이쪽에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이제 평광현미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과하지 못하는데 굴절을 두 번 하게 되면 진동 방향이 바뀌어서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제 평광현미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평광현미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크게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다색성입니다. 이런 다색성은 개방리꼴 상태에서 재물대를 돌릴 때 광물의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성질을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다색성. 방향에 따라서 광물이 빛이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리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직교니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색은 우리가 간섭색이라고 이렇게 해요. 간섭색. 직교 니꼴 상태에서 재물대를 돌릴 때 찬란하고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성질을 간섭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방체 광물이 복굴절할 때 나타나는, 이방체 광물이 복굴절할 때 갈라지는 두 갈래의 빛이다. 이 빛이 서로 간섭해서 간섭색을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현상은 소광현상입니다. 소광현상. 직교니꼴 상태에서 이방체 광물을 재물대로 놓고 360도를 이렇게 회전했을 때 총 4번 정도 어두워지는데, 이 4번 어두워지는 이러한 현상을 소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상태와 요 상태가 있었으니까 요 상태의 빛의 굴절 방향을 막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소광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워지는 현상이 소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사진은 평광현미경에서 개방니콜 상태에서 석류석을 모습이다. 석류석의 광학적 등방체라는 걸 고려할 때 직교니콜에서 관찰한 석류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방체 광물이 아니라 등방체 광물은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소광현상만 나타나고 간섭색은 나타나지 않는다. 간섭색. 왜냐면 얘는 등방체 광물, 이방체 광물은 복굴절하기 때문에 간섭색이 나타나는 거고, 등방체에 해당하는 광물들은 어둡게 소광현상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방해석을 통과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평광현미경의 재물대를 밖에 놓지 않고 직교니콜 상태에서 저반대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방해석을 통과한 빛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현상을 복굴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재물대에서 합편을 놓지 않고 직교니콜 상태에서 보면 하부평광판과 상부평광판에 각각 통과한 빛이 진동 방향이 직각이 되기 때문에 저반 렌즈 상태에서는 도달하지 않고 어둡게 보이는 검게 관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광물들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석영, 사장석, 후근모, 정장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석영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관찰하면 색은 무색, 흰색이죠. 석영의 다색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색은 눈으로 관찰하는 거고요. 다색성, 간섭색, 소광은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했다는 얘기인데, 평광을 보면 다색색은 없고 간섭색은 회색빛이 좀 납니다. 소광은 역시 360도이기 때문에 파동 모양의 소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장석 같은 경우에는요, 무색, 흰색이고요. 다색성은 없습니다. 역시 없고요. 간섭색은 있어요. 있는데 회색으로 보입니다.
소강은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교대로 나타날 때 좁고 긴 기둥 모양의 소강을 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석의 특징입니다. 사장석의 특징. 자, 흑은모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당연히 흑갈색이고요. 다색성은 암록색, 황록색, 그 다음에 간섭색은 적갈색 및 녹색이 나타납니다. 좀 화려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상소강, 이렇게 직소강이나 파상소강이 나타난다. 4번 소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정장석 같은 경우에는 무색, 흰색, 분홍색의 색깔을 띠고요. 다색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섭색은 역시 회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정장석도 사장석과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게 된 넓고 긴 기둥 모양의 소강을 입는다. 그래서 장석류, 사장석, 정장석, 이렇게 장석류는 이제 쌍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쌍정이 생기면서 이렇게 어둡고 긴 모양, 막대 모양의 소강이 교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암 강물이 석영, 사장석, 흑은모, 정장석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평가용으로 관찰한 석영과 사장석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석영과 사장석은 무색 광물이로 개방리꼴 상태에서는 관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교리꼴 상태에서는 석영은 밝고 파동 모양의 소강을 관찰되고, 사장석은 밝고 어두운 부분의 경계가 뚜렷한 좁고 긴 기둥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석영과 사장석은 바로 이걸로 돌려가면서 다색성이나 간섭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돌려가면서 소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강암 파편의 관찰함. 화강암 파편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화강암 파편에서는 석영, 사장석, 흑은모, 정장석의 주요 광물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강암의 생성 환경에 따라서 각성석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화강암은 마그마의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지는 암석이기 때문에 대체로 입자의 알갱이가 큼지막하게 보이는 조립질 조질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강암의 암석을 관찰할 때 배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배율은요, 이거는 기본 현미경과 똑같습니다.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 저반 렌즈와 대물 렌즈를 서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물 렌즈가 10배, 저반 렌즈가 4배라고 하면 4 곱하기 10에서 총 40배로 광물을 확대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강현미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성암을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화성암의 종류에 따라서 입자와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박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박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박편이라는 것은 암석을 자르고 잘라서 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얇게 만들었냐? 0.03mm만큼 암석을 잘라서 만들어 놓은 게 박편이에요. 그래서 0.03mm만큼 만들어 놨던 이유는 이 정도 돼야지 그 광물의 입자가 얇아져서 이 상태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든 건데, 이렇게 얇게 만든 이런 파편을 박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03mm만큼 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광물들을 보면 광물들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심성암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아까도 했지만 비교적 큽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입자 알기가 큰 조립질 조직이 관찰되고요. 반면에 화산암, 현무암 같은 둔출암, 화산 근처에서 만드는,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암석은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유리질 조직이나 세립질 조직, 유지질 또는 세립질 조직이 반사됩니다. 그 다음에 심성암과 그 다음에 화산암의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반상 조직이 나타납니다. 조립질과 세립질이 섞여 있는 반상 조직이 관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직입니다. 이게 이제 조립질 조직, 이게 세립질 조직, 그다음에 이게 반상 조직. 조립질 조직은 이렇게 입자에게 큼지막하게 나타나고요.
이거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아서 이제 직교니컬 상태에서 관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립지를 이렇게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반사 조직은 중간중간에 커다란 것도 있지만 주변은 이렇게 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반상 조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암에서는 광물 입자의 결정면을 관찰하면 광물의 생성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화성암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결정은 주변 결정의 방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정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결정이 형성되면 주변에는 이제 아직까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자형이라고 하고, 그 후에 정출되는 것, 이미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발달되면 반자형, 그 다음에 아예 제대로 된 결정형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입자에서 봤을 때도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잘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자형,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잘 못 나타내는 것을 반자형,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원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접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이 이제 유리지조기, 세립지조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광물의 순서를 따르면 자형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반자형, 그 다음에 타형. 그래서 자형, 반자형, 타형 순으로 이렇게 광물이 생성되었다, 결정이 생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형은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거고, 반자형, 타형으로 갈수록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암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느냐? 퇴적암에서는 어떻게 관찰되냐면, 퇴적암에서는 이렇게 쇠설성 조직, 그 다음에 석회암 같은 곳에서는 비쇠설성 조직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퇴적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편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 투과된 물질이 교결 물질에 의해서 결합되는 쇠설성 조직, 이런 게 이제 쇠설성 조직, 여감, 사암입니다. 이런 입자의 알갱이가 이게 뚫뚫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뭉개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입자의 조직이 뚜렷하지 않는 이러한 조직에서는 비쇠설성 조직이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성암에서는요, 광역 변성암에서는 광물의 압력이 수직인 방향으로 나란하게 발견되어 있죠. 이걸 뭐라 불렀죠? 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염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접촉 변성암에서는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 조직이 치밀하게 분포하는 무슨 조직? 홈펠트 조직이나 입자의 크기가 비슷하고 조립줄로 구성된 입상 변절질 조직. 우리가 이제 암석할 때 다 배웠던 그런 조직들이 광물 암석의 그 박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암석은 그런 조직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암석은 변성암이다, 이 암석은 퇴적암이다, 이 암석은 화성암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편을 관찰을 통해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9페이지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조립질 조직이고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를 염리. 그 다음에 자연광물이 마그마 냉각 초기에 주로 생성되는데, 그 이유는 마그마 생성 초기에는 주변이 다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더라.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자형이 주로 마그마 생성 초기에는 관찰되더라, 정출될 수 있더라, 생성될 수 있더라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현미경을 통해서 광물의 여러 가지 그 광학적 특성을 그걸 통해서 우리 평가현미로 관찰을 통해서 광물들, 그 다음에 암석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47페이지 보시면 평강현명의 원리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교과 47페이지에 평강 현미경의 원리와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평강현미경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교과서로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교과서로 보면 여기 요 단어 여기 47페이지 여기 단어 있죠? 여기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이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평강현미경의 원리, 그 다음에 사용 방법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평강현미경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현미경,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현미경과 달리 다 똑같은 원리지만 상황과 달리 두 가지 하부 평강판과 이 상부 평강판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 재물대가 회전하더라. 커더라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상부 평강판, 하부 평강판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회전 재물대가 빙글빙글 360도는 돌더라 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사용했던 현미경,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생물 현미경과 거의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는 아까 배웠던 광상 3단원 광상의 형성부터 이제 암석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광물과 암석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